경기도 교육과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2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원곡고등학교 교사 김태진입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4가지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올해 어떻게 변화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올해 어떤 변화를 앞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입시에서 굉장히 큰 변화로 예고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시의 확대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의 신설입니다. 이 정시가 확대되고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되는 상황에서 이 정시를 늘리고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전형들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감소 규모는 전년 대비 6,580명 규모이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많이 늘었는가 아니면 적게 늘었는가의 차이였을 뿐 단 한 번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줄지 않았다면 올해 6,580명 규모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고자 준비해 왔던 많은 학생들이 이 줄어든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을 보고 혹시 지원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다른 전형으로 더 많이 비중을 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 119에서 제공한 이 2022 대입 모집인원 현황입니다. 자, 학생부 위주 전형과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 이 두 가지 전형은 제가 현재 녹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은 1,582명,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은 5,207명이 각각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리기 위해서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전체 인원도 890명 정도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전체 인원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어든 것이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각각의 학교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의 이 각각의 모집 전형이 어떤 규모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보실 것은 이 수시와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지 이 선발 인원을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이 수능 위주 전형이 큰 폭으로 이 모집 인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능과 학생부 종합의 모집 인원 규모는 거의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수능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학교도 있지만 오히려 종합의 비중이 더 높은 학교들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시 안에서만 비교를 해본다면 이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 중에서는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이러한 최상위권 학교들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학교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중앙대부터 이화여대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띄워 놓아 보았고요. 자, 이 부분은 혹시 필요하시다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학교들입니다. 건국대학교부터 숙명여대 자료를 정리해 보았고요.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이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광운대부터 경기권에 있는 한양대 에리카까지의 모집 인원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다른 수시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서울 혹은 인경기, 우리가 흔히 수도권 대학이라고 부르는 학교들의 모집 인원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수도권 대학의 모집 인원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즉, 종합전형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종합전형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주요 지원 전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학생들부터 지금 현재 교사 추천서가 완전 폐지될 예정이며 그리고 학생부 기록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로서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자기소개서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변함과 더불어 올해 자기소개서도 큰 폭으로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이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요, 교사의 관점에서 기록되는 생활기록부와는 다르게 학생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관점에서 나의 장점과 강점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입학사정관들, 즉 대학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학생부의 기록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역량과 장점을 어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자, 생활기록부는 내가 고등학교 3년간에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가 나열되어 있는 서류라면 이러한 나열되어 있는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내가 그 활동을 어떠한 관점에서 그리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나의 어떤 부분이 발전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이 변화와 성장 위주의 기록을 해주는 것이 좋은 서류입니다. 작년까지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올해 자기소개서 양식이 바뀌었는데요. 자, 작년 양식과 올해 양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공통문항 3문항과 그리고 대학별로 필요하다면 대학 자율문항을 하나 선정해서 공통문항 3문항 그리고 대학 자율문항 1문항으로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5,000자 이내의 문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항에서는요, 이 학업과 학습 경험, 즉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2번에서는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즉 1번에서 학업적인 측면을 썼기 때문에 2번에서는 이 비교과 위주로 하여 최대 소재를 3가지까지 써서 1,500자 이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3번에서는요, 배려, 나눔, 그리고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봐도 그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입니다. 1,000자 이내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올해 자기소개서 변화된 양식입니다. 작년까지는 공통문항이 3개였다면 이 문항 번호가 1번과 2번으로 단순화되었고요. 글자 수도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그리고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학 자율문항을 800자 이내로 하여 최대 3,100자까지 기재하도록 변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문항과 올해 문항을 비교해 본 표입니다. 작년에 1번과 2번이었던 이 2개의 문항이 현재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그리고 교내 활동 이 2가지를 함께 묻는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이 되었고요. 각각 1,000자 이내, 1,500자 이내이던 것이 1,500자 이내로 무려 1,000자 정도나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3번 문항이었고요. 올해는 2번 문항이 될 텐데요. 자, 올해 문항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배려, 나눔, 협력 그리고 갈등 관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를 묻는 이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인성을 묻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000자 이내였지만 글자 수가 200자 정도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4번,
올해는 3번인 대학 자율문항도 1000자 혹은 1500자로 작성되던 것이 800자 이내로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1번과 2번 문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대학 자율문항이 어떠한 문항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자율문항 중에 3번 문항을 이 대학 자율문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 입력 마감일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대와 같은 양식으로서 자기소개서를 아예 받지 않는 학교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형태이고요. 두 번째 형태는요, 연세대학교와 같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며 그 자기소개서에 3번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또한 세 번째 양식은요, 이화여대처럼 자기소개서는 받지만 3번 문항은 없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자기소개서를 아예 받지 않는 유형, 두 번째 자기소개서를 받으면서 3번 문항이 있는 유형, 그리고 세 번째 자기소개서는 받지만 3번 유형이 없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학교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서 3번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만 3번 문항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원서 접수 마감일과 자기소개서의 입력 마감일이 보통은 자기소개서 입력 마감일이 하루에서 많게는 3일 정도까지 여유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마감을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는 여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독특한 경우가 바로 경희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인데요. 경희대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서 접수 마감 시간과 자기소개서 입력 마감 시간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에 비해서 원서 접수 마감 시간과 자기소개서 입력 마감 시간이 1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원서 접수 마감 시간과 동일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자기소개서 입력 마감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학교들이 이 3일에서 하루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 아주대의 경우에는 14일부터 24일까지 거의 열흘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혹시 아주대를 지원하려는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그 학생들이 있으시다면 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도권 대학의 3번 문항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로서 몇 가지 유형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이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게 될 동국대, 홍익대, 국민대, 숭실대, 광운대, 아주대, 이 학교들이 바로 이 수도권에서 3번 문항이 있는 학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해당 모집단위 혹은 해당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 해당 모집단이나 해당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묻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녹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대학에 진학한 후에 향후 학업 계획을 묻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본인의 노력, 그리고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 이 세 가지 중에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두 가지 정도를 조합해서 질문을 던지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문항이 있는 학교를 여러 군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세 가지 유형의 답변을 미리 준비한 후에 조합하고 수정해서 조금의 시간을 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동국대부터 아주대까지 이 3번 문항의 유형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요.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입니다. 대학별로 원서 마감일과 자소서 입력 마감일이 다르고, 그리고 시간도 살짝 다른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원서 접수 마감일과 자소서 입력 마감일, 그리고 시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문항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3번 문항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 3번 문항에 있는 학교의 경우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고자 한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중간에 꼼꼼하게 챙겨야 할 일, 자기소개서를 다 완성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일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인데요.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나 스스로의 장점과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대학에서는 아무 학생이나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학생입니다. 내가 이 학교를 가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나의 장점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나조차도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대학에서는 절대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 및 강점을 파악하여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장점 및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소개하는 서류인 이 생활기록부가 이 생활기록부 안에서 어떤 소재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즉, 나의 강점과 장점을 파악했다면 이 장점과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학교 활동이 생활기록부 어떤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소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심히 나에 대해서 탐색하고 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나는 선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며 그리고 어떠한 평가 요소로서 나를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그리고 탐색하고 그리고 연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발간한 자기소개서 가이드북 자료를 인용하여 왔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학교들 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가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떠한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그리고 미리 연구하려면 이러한 자료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울시립대를 예로 들면요.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 그리고 사회 역량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각각의 역량들, 평가 영역들을 학업 역량, 잠재 역량 그리고 사회 역량으로 구분하여 이것들을 생기부 어떤 부분에서 찾아내서 평가하는지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몇 번 문항이 이 역량과 구분이 연결이 되는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반드시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자소서를 작성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반드시 잊지 마시고 자소서 작성할 때 명심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의 소재는 반드시 생기부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생기부를 벗어나는 소재를 물론 활용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싶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의 소재는 반드시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생기부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소설에서도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플롯이 있듯이요. 이 생기부의 자기소개서 안에서도 상황, 목표, 그리고 행동, 결과라고 하는 기승전결의 구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의 글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성을 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글을 쓰는 것은 학생 본인이지만 결국에는 그 글을 읽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이 입장에서 매끄럽게 글이 잘 읽히는지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매끄럽지 않다면 혹은 간결하지 않다면 한 번 더 수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기부의 소재를 생기부가 아니죠. 자기소개서의 소재는 반드시 생활기록부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작년에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실제로 지도했던 학생이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총 4개의 학생부 종합전형 국어교육과에 지원하여서 4개 학교 모두 최초 합을 했던 학생입니다. 물론 그 학생의 허락을 받고 가지고 왔고요. 자, 국어교육과 합격생의 사례이고요. 이 학생은 다문화 멘토링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다문화 멘토링 봉사에서 중국인 부모님을 두었던 중국인 쌍둥이 학생들이었고요. 이 학생들이 학업 능력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 학생이 찾았던 것이 뭐냐? 세계지리 시간에 배웠던 언어 분쟁 지역과 연계하여 언어 능력이 부족하면 학업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쌍둥이의 보물을 찾아서 라고 하는 동화책을 먼저 한글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께, 이 학생들의, 중국인 학생들의 부모님이겠죠? 이 중국인 학생들 부모님에게 전달하여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 중국인 학생들에게는 한국어로 된 동화책, 그리고 중국어로 된 동화책, 이렇게 2권의 동화책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2개의 동화책을 제공한 상황에서 중국인 학생들은 이 한국어 단어가 중국어 이 단어에 매칭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언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보물을 찾아서라고 하는 소설의 동화책의 내용에 이 수학적인 내용을 첨가하여 수학 과목까지 융합하여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자소서 내용이었습니다. 자, 자소서 내용도 물론 좋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생활기록부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 일부를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었고요. 봉사활동 특기사항 부분을 발췌하여 가지고 왔는데요.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 학생이 실제로 작성했던 쌍둥이의 보물을 찾아서 라는 제목의 이중언어 동화책을 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라는 내용이 실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학생은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의 소재는 반드시 생활기록부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자, 서울시립대 자기소개서 가이드북에서 좋은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소설에서도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플롯이 있듯이 이 자기소개서에서도요, 상황, 목표, 활동, 결과라고 하는 구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활동을 하였는지를 먼저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 사례의 학생은요, 자, 학급 문집의 총 책임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급 문집이 나 혼자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보니 당연히 책임감이 떨어졌을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집 제작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문집 제작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완성도 있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무책임함이 원인이라 생각하여 화가 났지만 생각해보니 나에게는 총 책임자라는 역할이 있었지만 친구들은 단순히 그냥 문집을 만들자라고만 했지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친구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배분해 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가 생겼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학생이 실제로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활동을 써주는 부분입니다. 학급회의 때 현재 문집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후 친구들 각각의 진로를 고려해 세부 부서를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술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는 표지 디자인을 맡겼고요. 그리고 국어 관련 진로를 가진 친구들에게는 교정과 편집을 담당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친구들이 이제 이 문집 제작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역할과 그리고 활동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다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내가 배우고 그리고 더 발전한 점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가 생각보다 컸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나의 태도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나 스스로도 이 활동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였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기재된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형태의 표를 만들어서 한 줄 정도로 이렇게 상황, 목표, 그리고 활동, 결과를 기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활동이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배우고 느낀, 즉 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써준다면 여기에다가 살을 자연스럽게 붙여서 하나의 글을 완성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이 표부터 시작을 해서 상황, 목표, 그리고 활동, 결과라고 하는 구성을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글이 나를 선발하는 입학사정관들의 흥미를 유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매끄럽게 잘 읽히는 글이 되어야 할 텐데요.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뒤에 꽁꽁 숨겨두기보다는 내가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두 갈식으로 글을 써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글을 읽다가 입학사정관들이 지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은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혹시라도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아깝겠지만 과감하게 삭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수정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글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되었는지, 그래서 술술 잘 읽히는지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1번부터 3번까지 작성을 하게 될 텐데요. 각각의 평가 요소들을 생활기록부 어떤 부분에서 매칭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는 몇 번 문항과 매칭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문항을 작성을 하실 때 요령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1번 문항이 작년에는 학업, 그리고 2번 문항이 교내 활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면 올해는 1번 문항이 학업과 그리고 교내 활동이 통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업 위주로 작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교내 활동 위주로 작성하는 방법을 별도로 분리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1번 문항을 학업 위주로 작성을 하고자 하신다면 많은 학생들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성적을 올렸는지에 집중하여 이 1번 문항의 특히 학업 위주의 소재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성적을 올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호기심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호기심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발짝 더 어떻게 나의 호기심과 그리고 지적 능력을 확장해 나갔는지, 이렇게 노력한 과정과 그리고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활기록부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하나로 연계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연계하여 작성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호기심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책을 찾아 읽었고, 그리고 책을 찾아 읽는 것으로 부족해서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몇 가지 실험을 거쳐서 그 호기심을 해결했다면, 여러분들은 세특, 그리고 독서 기록, 그리고 동아리 활동, 이 세 가지를 연계하여 자기소개서 소재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1번 학업 위주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내 활동 위주로 기재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번 문항처럼 단순히 하나의 활동으로만 기재하는 것보다는 일정 범주로 묶을 수 있는 활동을 스토리화하여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텐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각각 진로가 변경되는 친구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진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원학과와 관련성이 부족한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의미 없는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킨 활동이 있다면 충분히 소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로가 변경되기 이전에 했던 활동들은 나의 어떤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이었나를 고민하고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문항, 작년에는 3번 문항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2번 문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인성이라고 하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그리고 성실한지 이런 부분만 인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인성은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을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교육적 경험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상황, 그리고 공동체를 배려했던 상황, 이런 상황이 있다면 자,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례들을 선정하여 이 2번 문항의 소재로 삼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나 자신의 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글을 작성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돋보일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한 가지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은 대학 자율 문항이기 때문에 있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없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방금 전에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보시면 수도권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3번 문항이 있기 때문에 이 3번 문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문항은 지원 동기, 그리고 노력의 과정, 그리고 향후 진로 계획,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그 주제로 질문을 던지며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조합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학에서 발간하는 가이드북, 그리고 그 지원대학에서 실시하는 입시 설명회, 그리고 혹시라도 참고할 만한 전년도 사례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이 3번 문항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소서 작성 후에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고 그리고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장점과 강점이 나의 글에서 잘 드러났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장점과 강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글이라면 어떻게 해야 장점과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하고요. 생기부에 혹시라도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기부에서 벗어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읽는 사람 입장에서 막히는 부분 없이 매끄럽게 잘 읽히며 그리고 나의 글을 통해서 대학에서 실제로 나에게 흥미를 느끼고 나를 선발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글을 완성한 이후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혹시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혹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를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의할 점인데요. 사실은 유의할 점이라고 적었지만 작성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보아주시고 그리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인 어학 성적은 절대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나 아니면은 제2외국어와 같은 이런 언어 실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토익이나 토플 그리고 탭스 혹은 일본어 JPT, JLPT 혹은 그 외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와 같은 이러한 언어 시험을 응시했고 이 시험에서 아주 높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기재할 경우에 서류평가에서 0점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갔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혹시나 들어갔다면 반드시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자, 또한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외국어 관련 대회, 우리가 흔히 올림피아드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는 이러한 대회들을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많은 대회를 기재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대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빠져있는 이러한 대회들은 기재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면 작성 시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밖에 기재 금지 사항입니다. 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 예를 들어 논문이나 학회지 등재, 그리고 ISBN 번호가 부여되는 이 도서 출간을 했다든지와 같은 이러한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회 활동 작성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글을 써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의 배경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나 아니면은 출신 고교 그리고 친인척의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갔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유사도 검색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예전 사례나 아니면은 학교의 자기소개서 가이드북, 종합전형 가이드북과 같은 이러한 안내책자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이 유사도 검사에 걸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요, 이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류가 표절 혹은 대필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5% 미만의 블루존부터 5% 이상 30% 미만의 옐로우존 그리고 30% 이상의 레드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준에 맞는 이 자기소개서 표절 혹은 대필 요소를 유선 연락 혹은 학교 방문 혹은 심층 면접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유사도 검색 시스템에 걸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자기소개서는 절대로 타인의 것을 보지도 그리고 타인에게 보여주지도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내용 설명은 모두 끝이 났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각 학교별로 발간을 하고 있는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가이드북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학교들 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종합전형 가이드북과 그리고 자기소개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혹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책자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여 좋은 사례들은 얻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은 버려서 여러분들이 합격에 도움이 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끝까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많은 경기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